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독특하면서도 흥미로운 주제로 70대의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길에 입문하면서 현재 악전고투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유튜브 제작에 흥미를 처음 느끼게 된 것은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사이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당시만 해도 유튜브 제작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도가 거의 없었고 디지털 장벽은 높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해보겠다는 생각을 감히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서 4개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4개 국어 어학연수를 하기 직전에는 바로 이때가 유튜브 제작 도전을 시작할 적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잠시 해보았습니다만은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어학 연수 기간 중에는 아무래도 어학 공부에 집중을 해야지 그 전에 전혀 해보지도 못했던 유튜브 제작에 도전을 동시에 해보는 것은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효율적인 면에서 오히려 마이너스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런 계획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도에 마침내 4년간에 걸친 어학연수 과정이 끝나자 지금은 지난 4년간을 포함해서 그 이전에 쌓아놓았던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 가치 있는 정보들을 영상 매체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좋을 때다라는 생각을 굳히고 유튜브 제작에 본격적으로 도전하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 첫 단계가 2024년도에 유튜브 전문 학원에 등록하는 것이었습니다. 등록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왕초보의 입장에서 내가 따라갈 만한 유튜브 수업이 있을까? 그래서 전화로 상담원과 미리 여러 차례 상담을 했습니다. 왕초보의 입장이고 또 나이가 꽤 많은데 내가 따라갈 만한 수업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상담원은 일단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혹시 컴퓨터를 이전에 전혀 다뤄본 적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서 컴퓨터는 뭐 굉장히 많이 다뤄봤죠. 혹시 아래 한글로 이렇게 작업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물론입니다. 아래 한글뿐만이 아니고 컴퓨터로 다양한 정보, 자료들도 자유자재로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해서 등록을 미리 몇 달분 수업료를 내면서 선물로 등록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질문 자체가 굉장히 자신감을 북돋아 줬습니다. 그런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첫 수업 시간에 기대에 부풀어서 기대에 넘쳐 흐르는 상태에서 수업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 혼자서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이게 왕초보를 위한 반이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선생님은 학원에서 정해준 교과 과정대로 수업을 할 뿐입니다. 라고 그러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데스크에 가서 문의를 해보세요. 그 이후에도 그 선생님이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옆에 와서 나름대로 친절하게 개인적으로 지도를 해주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몇 분 이상을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수업을 포기하고 데스크로 내려가서 상담원을 찾았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상담원도 좀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계속 항의를 하니까 그 이후에 그 학원의 책임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듣고 크게 사과를 했습니다. 아마 상담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사죄를 드리고 그 사과의 표현으로 환불은 물론이고 자기들이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강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댁에 가셔서 공부를 하면은 그나마 도움이 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더 이상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무료 온라인 강좌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름 그 온라인 강좌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긴 됐습니다. 뭐 개념을 알고 또 앞으로 유튜브를 시작하는 데 대해서 무언가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유튜브라는 게 시시각각 정보나 여러 가지 지식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조금 오래전에 제작된 것 같은 그런 온라인 강좌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크게 도움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리 끝에 여러 아는 사람, 미리 유튜브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도 보고 또 인터넷도 검색도 하고 해서 앱으로 간단하게 편집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실력 자체가 왕초보인데다가 앱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역시 아무래도 전문 편집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상 자체는 본인이 만들어야죠. 그래서 도대체 영상을 어떤 내용을 처음 시작해서 만드는 것이 좋으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경험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어떤 그 주제를 한정을 해서 해야 알고리즘상 평가를 받지 너무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의견으로는 처음 시작할 때는 다양한 주제로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고, 또 그렇게 하면은 어떤 주제가 더 호응이 좋으냐, 반응이 많으냐에 따라서 나중에 또 수정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이 좋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관심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차피 다양한 주제로 시작하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빈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빈도도 실제 유튜브로 뭐 수익을 올리는 정도가 되고 또 유튜브로 유의한 반응을 얻으려면은 상당히 자주 올리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3번 이상 올리는 것이 상당히 뛰어난 평가를 받는 유튜버들이 흔히 하는 방법입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주일에 1번씩 업로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채널은 당연히 다양한 주제를 한꺼번에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채널을 분리하고 뭐 하는 그런 시도는 아예 하지도 않았고 말이죠. 장비도 그렇습니다. 장비도 들어보니까 좋은 카메라에 심지어 마이크, 프롬프트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뒤에 적절한 배경이 없을 때는 배경을 이렇게 막아주는 천도 덮기도 하고, 뭐 다양한 장비를 고급스럽게 돈을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차피 초보이기도 하고 또 장비 자체에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1번씩 나름대로 규칙적으로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 반응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동네에 스마트폰 사장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장이 저를 이전에 매체를 통해서 여러 번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보고 이런 농담까지 했습니다. 교수님은 딴 유튜브 채널에 가서는 60만, 70만 조회수도 올려주는데 교수님이 직접 운영하는 채널은 무슨 조회수가 저 모양이냐. 이렇게 해서 둘이 같이 크게 웃은 적도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해보니까 구독자 수, 그리고 시청 시간, 조회수 이런 것들이 다 요물입니다. 이게 회사에서 사람들을 경쟁적으로 돈을 주겠다는 그런 유혹으로 사람들을 그냥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완전히 유튜브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정도의 사항을 만들기 위해서 바둥바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오히려 생기고, 이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저는 블로그도 합니다만은 사실 블로그는 그렇게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하는 블로그 같은 경우에 애드포스트라고 약간의 광고성 그런 돈도 지불을 하긴 합니다만 소액이고, 또 거기서 유료 조건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전전긍긍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워낙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선전을 해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기준에 얽매여서 그 진정한 가치, 진정한 자아 실현을 영상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자기만의 TV 채널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가치를 오히려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포기를 오히려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 젊은 사람들은 의욕적으로 내가 큰 수입원으로 이 유튜브를 만들어 보겠다. 이게 주 수입원은 아니지만은 최소한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하는 부수입원은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욕으로 시작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면은 그냥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특히 70대가 넘은 사람들은 꼭 수입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것보다는 무엇보다 처음에 디지털 장벽 때문에 여전히 전문 편집자에게 맡기더라도 여전히 힘들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고 그것을 편집 의뢰를 하고 또 수정을 요청을 하고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디지털 장벽 때문에 힘들고, 두 번째,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편집은 나중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영상 자체는 자신이 만들어야 되니까 말이죠. 그게 굉장히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쉽지를 않고, 세 번째는 주위에서 무슨 전화에 아이고 새삼 유튜브를 하겠다고 저 고생을 하느냐, 돈도 되지도 않는 것이 이러면서 또 비난, 또 냉소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을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또 혹시 영상을 업로드를 하는데 댓글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러면은 이 나이에 이게 무슨 짓이냐, 사서 고생이냐 이렇게 하면서 또 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경우에는 시니어 전체를 볼 때는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은 9.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직접 제작을 하는 사람은 아주 그 퍼센테이지가 낮고 말이죠. 시니어로는 한 0.1%가 되는데 70대 이상은 0.05% 이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이가 많이 든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경우에는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포기하는 확률이 50 내지 60%가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높은 확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가 시니어 크리에이터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할 말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앞으로도 구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함께 나눌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